대구시는 지난 25일 호텔 라운지나에서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6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임식이 열렸습니다.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이 지난 26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장학생과 학부모, 지역 교육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 비슬초등학교가 학부모 서포터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마련된 2026학년도 아나바다 알뜰시장 행사가 지난 25일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영남장애인협회가 지난 27일 달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26년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및 자장면 500인분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달훈봉사단이 주최 주관한 보훈단체 초청 무료 식사 나눔 행사가 지난 18일 지역의 한 칼국수 전문점에서 열렸습니다. 혼선이 여전한 우회전 신호에 최근 약물 운전의 위험성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달성경찰서와 함께 우회전 공식과 강화된 단속 기준을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전국문화사진 초대작가회가 오는 7월 6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션이 오는 6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여름예술 프로젝트 발달한 썸머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6월 2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시는 지난 25일 호텔 라운지나에서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대구 지역 각 지자체는 기념 행사를 잇따라 개최했고, 대구시도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대한민국 세계 속에 빛나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6.25 참전 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장, 대구지방보훈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도 참석해 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보훈 정신 계승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 세대가 함께 이어가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국가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평화와 호국의 의미를 이어가는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6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임식이 열렸습니다.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10년간 달서구를 이끌어온 이태훈 구청장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이날 행사에는 달서구 공직자와 지역기관 단체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행사는 재임 기간 주요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에 이어 감사패 전달과 직원 대표 인사, 이임사 등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10년 동안 현장을 누비며 달서구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재임 기간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와 대구 산업산 성서공단 호림역 유치, 편백나무 도심숲 조성, 결혼 친화 도시 조성, 스마트 도시 인증 등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달서구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교육과 나눔 분야에서도 꾸준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달서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10년간 매월 후원금을 기탁해왔으며 이번 이임식을 맞아 추가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누적 3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서 인재육성 장학재단 명예의 전당 고액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지역 인재 육성과 나눔 문화 확산에도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지난 10년간 주민과 함께 달서구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온 이태훈 구청장. 이임식을 끝으로 공식 임기를 마치며 달서구청장으로서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이 지난 26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장학생과 학부모, 지역 교육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재단은 예체기능 특기 장학생 61명, 대학생 180명, 특별장학생 67명 등 총 308명을 선발해 약 5억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진행된 장학생 공모에는 314명 모집에 46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49대 1을 기록하며 전년도보다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신청 자격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대폭 완화된 다자녀 장학금의 경우 30명 선발에 184명이 몰려 역대 최고치인 6.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특별장학금의 지역사회공헌 부문에는 지난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테니스와 레슬링 종목에서 각각 정상에 오른 명지대학교 4학년 이가은 학생과 동아대학교 4학년 최승훈 학생이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재단은 올해 북한 이탈 주민 가정자녀 특별장학 분야를 신설하고 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은 달성군 학생들의 꿈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교육재단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134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누적 장학금 57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2023년 교육재단 전환 이후에는 진로진학 사업을 비롯해 드론, 웹툰, 인공지능 등 달성 캠퍼스 사업과 영어, 과학 캠프를 추진 중이며 달성 군립도서관과 달성 어린이 숲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비슬초등학교 학부모 서포터즈의 헌신적인 노력 속에 지난 25일 개최된 2026학년도 비스리로 지구를 구하자 아나바다 알뜰시장 행사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사의 대성황 뒤에는 한 달 전부터 전폭적인 준비와 지원에 나섰던 학부모들의 숨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재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마을 교육 공동체인 대구비슬초 학부모 서포터즈는 학생들이 직접 자원순환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일찌감치 학교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행사 전날인 24일에는 학부모 서포터즈 회원들이 모두 학교에 모여 그간 비슬초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보내온 도서, 의류, 장난감 등 1,400여 점에 달하는 방대한 물품을 종류별, 상태별로 최종 분류하고 검수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알뜰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선을 체크하고 매대를 꾸미는 등 늦은 시간까지 행사장 환경 조성에 마지막 손길을 보탰습니다. 25일 진행되는 비슬히로 지구를 구하자는 아나바다 행사입니다. 가정에서 보내주신 물건들을 학생들이 직접 자원 순환하는 체험이고요. 나눔의 기쁨을 배우며 수익금 기부를 통한 미래 시민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포터즈 진혜빈입니다. 비슬초등학교 사명 선언문에 따라 미래를 함께 여는 글로벌 시민을 기르는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내일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들이 오랜 시간 공들인 만큼 25일 당일 행사장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학생들은 물건을 재사용하며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여 나눔의 기쁨을 배우는 실천 중심의 교육 과정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황선행 학부모 서포터즈 대표는 한 달 전부터
각 가정에서 정성으로 모아주신 1,400여 점의 소중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우리 아이들이 배울 나눔과 환경의 가치를 먼저 생각했다라며 학부모들이 오랜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한 만큼 비슬초 학생들이 이웃을 배려하고 지구를 지키는 진정한 비슬이로이자 글로벌 시민으로 멋지게 활약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비슬 아이비 학부모 서포터즈 대표를 맡고 있는 황선행입니다. 저희는 재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마을교육 공동체로서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부모 단체입니다.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각 가정에서 물품을 보내주신 게 1,400점 정도 되고요. 그 모든 수익금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 비슬 초등학교는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탐구하고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글로벌 시민 육성을 위해 학부모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영남장애인협회가 지난 27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26년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및 자장면 500인분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영남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팔공산 천재보존회, 한국토속문화연구소, 행복나눔 자장면 봉사단, 열린음악예술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장애인과 어르신, 주민 등 500여 명에게 무료로 자장면을 대접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봉 영남장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의 기관 단체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이 대거 참석해 직접 배식에 동참하며 현장을 찾은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봉사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이용규 동구지부 봉사부단장이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받았으며 박재영 관리국장과 변용달 씨, 길순미 씨가 영남장애인협회 중앙회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기봉 영남장애인협회 회장은 오늘 행사는 여러 봉사단체와 봉사자들의 정성 어린 손길 덕분에 마련될 수 있었다라며 지난 32년 동안 순수 민간 봉사단체로서 소외계층을 위한 걸음을 이어온 만큼 향후 1,000인분 나눔 행사를 비롯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994년 비영리 사회단체로 출범한 영남장애인협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무료장례 봉사, 무료급식, 밑반찬 배달, 무료 법률 상담 등 끈끈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룬봉사단이 주최 주관한 보훈단체 초청 무료 식사 나눔 행사가 지난 18일 지역의 한 칼국수 전문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과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정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송성열 달성복지재단 이사장과 남명숙 다룬봉사단 회장을 비롯해 지역 내 보훈단체 회원 및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룬봉사단은 정성껏 준비한 칼국수를 대접하며 어르신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다룬봉사단에서 별도로 준비한 손수건 50세트를 기념품으로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송성열 달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훈 영웅들의 희생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한편 지역 원로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습니다. 남명숙 다룬봉사단 회장은 보훈가족분들께 작게나마 감사의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보훈단체 회원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잊지 않고 찾아와 따뜻한 식사와 선물까지 챙겨주어 큰 위로와 보람을 느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다룬봉사단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 존중 문화를 널리 알리고 보훈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신호 체계가 바뀐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도로 위에서는 여전히 운전자들의 혼선과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약물 복용 후 운전대를 잡는 약물 운전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달성경찰서 박원식 경감과 함께 우회전 신호 준수 공식과 강화된 단속 기준을 짚어봤습니다. 달성군의 한 교차로. 우회전 구간은 운전자마다 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개정 법령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복잡해 보이는 우회전 규칙도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회전은 계기판 속도 제로,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가 기본입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전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멈춤입니다. 둘째,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춤입니다. 최근 또 다른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약물 운전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기약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나 수면 유도제, 진정제 등 졸음을 유발하는 처방약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못지않게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들은 약을 복용할 때 반드시 설명서를 확인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관련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올해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측정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운전, 오늘 퇴근길부터 꼭 실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통법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 신호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약물 복용 여부를 살피는 작은 습관이 대형 사고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25일 2호선 문양 차량 기지 역사 일원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철도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영안전본부장 주재로 진행된 점검에서는 차량 기지 내 인공비탈면 13개소를 대상으로 배수시설과 낙석 방지시설, 보강 상태 등을 집중 확인했습니다. 또 비탈면 균열과 침하, 세고 현상 등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역사 내 무더위 쉼터 운영 상태와 시민 이용 환경도 살폈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점검 결과 확인된 보안 사항에 대해 신속한 보수 보강을 추진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3일과 20일 달서가족 문화센터에서 조부모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조부모 육아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손자녀 돌봄 역할이 커진 조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족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015년부터 조부모 육아교실을 운영하며 올바른 육아 정보 제공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조부모들의 돌봄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육아 정보 전달을 넘어 조부모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세대 간 소통을 돕는 가족 진화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조부모들이 돌봄의 기쁨과 자기 개발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도원도서관은 지난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도서관 늘봄교실 프로그램의 하나로
그림책 작가 특강 및 과학마술 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발전특구와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림책 작가와 직접 만나 작품 이야기를 듣고 공연과 체험 활동을 통해 책의 내용을 확장하는 참여형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20일에는 광민수 작가가 참여해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한 연극과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7월에는 김리리 작가의 글쓰기 특강과 유설화 작가의 그림책 창작 체험이 진행되며 8월에는 과학 원리를 활용한 원더매직 과학 마술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책과 체험이 결합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확대해 생활 속 독서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성서경찰서는 신천대로를 배회하던 치매 의심 노인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보호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14분쯤 용산동 신천대로를 운전하던 중 갓길을 걷고 있던 고령의 노인을 발견하고 위험 상황으로 판단해 차량을 정차한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노인이 차량 통행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곁에서 보호하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노인을 보호 조치한 뒤 신원을 확인해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습니다. 권창현 성서경찰서장은 시민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달서 아트센터와 성서경찰서는 지난 26일 달서 아트센터에서 범죄 피해자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범죄 피해자와 취약계층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을 통한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범죄 피해자 및 문화 취약계층 대상 공연 초청, 문화예술 기반 정서 지원, 지역사회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합니다. 달서 아트센터는 지역 문화기관으로서 예술을 활용한 사회적 지원 역할을 확대하고 성서경찰서는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달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송현 여자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학교 및 달서구청과 함께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학교 주변 안전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됐습니다. 대구 지역 고등학생 동아리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발굴한 통학로 위험 요소를 공유하면서 경찰과 유관기관이 현장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달서 경찰서 범죄 예방 진단팀은 학생들의 불안 요소를 확인하고 달서구청과 협의를 통해 가로등 및 보안 등 신설,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례는 학생과 경찰, 행정기관이 함께 만든 참여형 치안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 뷰티스킨 테라피과가 지난 1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6회 대구광역시장배 국제피부미용 경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는 피부미용 분야 종사자와 학생들이 전문 기술과 실무 역량을 겨루는 전국 규모 행사로 2학년 김다은 학생이 대학부 얼굴 특수관리 부문에 출전해 대상을 차지하며 4년 연속 대상 수상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도 계명문화대는 참가 학생 전원이 입상하며 대상 1개를 포함해 총 40개의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계명대학교는 지난 24일 행소박물관 시청각실에서 2026학년도 학예 국외 봉사활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글로벌 봉사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봉사단은 학생 162명과 교직원 16명 등 총 178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8월 13일까지 캄보디아 등 5개국에 순차적으로 파견됩니다.
봉사단은 현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봉사를 비롯해 태권도, 무용, 사물놀이 등 문화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봉사단은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다국적 팀으로 구성돼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약 2억 원 규모의 후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개명되는 2002년부터 이어온 국외 봉사를 통해 현재까지 17개국 148회 4,953명이 참여했습니다. 전국문화사진 초대작가회가 오는 7월 6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 내 북카페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빛으로 걸어온 여정을 주제로 지난 20년간 사진으로 기록해온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전국 각지의 작가들이 담아낸 지역의 풍경과 전통문화, 일상의 순간들을 통해 사진이 가진 기록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국문화사진 초대작가회는 지난 2007년 창립 이후 사진예술의 발전과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화려한 장면보다 삶의 현장과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주목하며 문화사진의 가치를 확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예술발전소와 수창 청춘맨션이 오는 6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여름 예술 프로젝트 달달한 썸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시와 체험, 강연, 야간 프로그램을 결합한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도심 속에서 즐기는 여름 예술 피서지로 마련됩니다. 대구 예술발전소에서는 세계적인 거장 마르크 샤갈 특별전을 비롯해 청년 예술인 창작전과 레지던시 오픈 스튜디오 등 다양한 전시가 진행됩니다. 또 어린이 대상 체험 프로그램과 성인 아트토크, 야간 개장 프로그램 등 세대별 맞춤 콘텐츠도 운영됩니다. 한편 수창 청춘 맨션에서는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든 시각예술과 영국, 국악 분야 공동 창작 결과물을 선보이는 시민 창작 아트워크 일부 결과전도 열립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들이 예술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머무르는 문화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달서어린이 도서관이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주관하는 2026년 가상현실 독서토론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VR 독서토론 캠프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상현실 기술과 독서 토론 활동을 결합한 미래형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 대상은 달서구 소재 초등학교 5에서 6학년이며 회차별 8명씩 총 16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달서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2회차는 7월 1일에서 8일까지, 2회차는 7월 29일에서 8월 5일까지 접수합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저녁에 이동노동자 쉼터 103개소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쉼터는 배달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점형 백국과 지원 거점 3곳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편의점형 쉼터는 24시간 이용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지원 거점 쉼터에서는 휴식 공간 제공뿐 아니라 무료 노무 상담, 권익 교육, 생활법률 안내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함께 지원합니다. 쉼터 위치 및 이용 방법은 대구 경북 고용복지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옥포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는 지난 13일 김흥리 일대 휴경지에서 감자 수확 봉사활동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회원 25여 명이 참여해 직접 재배한 감자를 수확했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달천예술창작공간이 오는 7월 제6기 입주작가들의 창작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 행사를 열고 지역 주민 대상 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오픈 스튜디오는 7월 24일에서 26일까지 4흘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사이의 형태가 되기 전과 이후 그 사이에 머무는 것들을 주제로 완성된 결과물이 아닌 창작 과정과 변화의 흐름에 주목합니다. 관람객들은 김경렬, 김지민, 박경준, 이채린, 조민주, 최규란, 최승철, 홍정임 등 제6기 입주작가 8명의 작업실을 직접 둘러보며 예술가들의 제작 과정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프로그램은 7월에서 8월까지 2달간 총 15회에 걸쳐 운영되며 입주작가들이 직접 기획하고 강사로 참여하는 소규모 밀착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차별 정원은 10명 내외이며 참가자 모집은 6월 30일까지 달성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주민들이 예술가의 창작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한우란 중학교는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감사와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눈 소식입니다. 제9대 학생자치회는 지난 3월 학교 텃밭을 정비하고 상추, 케일, 가지, 오이, 고추 등 다양한 작물을 심으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땀의 가치를 배우는 한편 수확한 채소를 판매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진행되는 채소 판매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 방문객들의 관심 속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쌈채소 판매를 통해 38만 9천 원의 수익금을 모았으며 지난 4월 원불교 열린날 기념 슈츠 영상 모음전에서 학생자치회가 1등을 차지하며 받은 상금 일부를 더해 총 56만 9천 원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학생자치회는 앞으로도 텃밭 활동과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을 지속해 연말까지 150만 원을 모금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모금에 머물지 않고 감사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학교는 5월을 효의 달로 운영하며 마음 이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과의 대화, 미션, 감사 손편지 쓰기 등에 참여하며 가족과 친구,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나눔 실천으로 연결됐습니다. 최근 학생자치회 학생들과 신규성 교사는 파랑새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과자꾸러미를 전달하며 지역 아동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승현 학생은 직접 기른 작물이 판매되고 그 수익이 다시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되는 과정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의미 있는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가 주관한 5월의 감사 함께 학교 이야기 공모전에서 현풍중학교 차가은 주무관이 영상부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특히 차 주무관은 수상자 가운데 행정직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스승의 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학교 현장의 상호 존중과 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에서 총 594건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1, 2차 심사를 거쳐 그림 25건, 사진 15건, 영상 10건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정열 교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실과 교무실의 협력으로 이룬 결실이라며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함께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 학교에 걸맞은 수상이라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현풍중학교는 평소 다양한 인성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과의 정서적 교류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IBMYP 인증학교를 목표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현풍중학교가 실천해온 상호 존중과 협력의 학교 문화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2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